네, 5월 13일 머니프리웨이의 모해입니다. 오늘 리뷰 앤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 방법, 매매 타이밍 이 얘기는 많이 해 드렸을 겁니다. 확인 한번 더 해 보시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좋다가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아침부터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금리 이슈로 인해서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한 측면을 좀 보여주었고요.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단기 급등한 화장품주도 약세였습니다. 그 외에 게임주 단기 급등에 의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틸리티 역시 실적 쇼크로 인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또한 하이브의 분쟁, 그 다음에 SM, JYP, YG 등 4대 엔터 줄줄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죠. 그 외에 상승한 종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양식품 부탁볶음면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농심도 역시 같이 상승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신조선가 지수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 갈등에 의해서 국내 조선업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대신 관심 종목으로 들어온 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 동국제약, SFA, 플리토, LNK바이오, 넷마블, 딥노이드, 브로노이, 한국 화장품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빠르게 차트를 통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리토예요. 플리토.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오늘 스몰캡 터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언어 데이터, 번역 솔루션, 투트랙이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4월 24일 날 언급해드렸어요. 이때 언급해드렸었고요. 주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만 원대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홀드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종류별로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쭉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아이폰에 챗 GPT 들어간다 그러면서 LG노텍 BH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KB증권의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4월 24일 날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전 고점 돌파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 추세에 부딪히면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락 추세를 일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00원부터 쭉 하락하는 이 가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그러니까 23,300원 돌파를 하냐, 전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22,550원, 22,550원 이탈 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플리토는 4만원 까지 홀딩해도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BH 23,300원 돌파 시 홀딩 유지. 현재 손절가는 22,500원 잡고 대응합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SFA 4월 26일 날 얘기를 해드렸고요. 4월 26일이면 한 이 전후 될 거예요. 이때쯤. 그리고 오늘 급등을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547억으로서 수익성이 개선이 본격화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단기적인 목표는 3만 원을 여전히 좀 잡고는 있습니다. 3만 원 여전히 잡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그 실적이랑 이런 거 다 체크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지금 좀 애매합니다. 손절가 좀 애매하고 단기 저항이 28,450원인데 여기에 부딪혔거든요. 아마 오늘 급등 나와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27,500원이 폭이 좀 큽니다만 손절가예요. 상승했던 종목 먼저 쫙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하락한 종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국제약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적이 계속 좋아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제가 생각하는 주가는 적어도 뭐 한 23,000원대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여기가 그 이전에 나왔던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매출이 따블이 늘었어요. 물론 뭐 당기 순이익이 2020년은 오바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019년도 살짝 오바긴 했는데 실적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든 이 중에서 23,000원 돌파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오늘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항 돌파를 했을 때 저항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저항이 지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손절가는 얼마냐? 17,300원이 돼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지금 19,000원이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그냥 중장기라고 쓰겠습니다. 23,000원입니다. 동국제강이 아니라 동국제약이죠. 그 다음에 셀바스 AI 오늘 뭐 올라갔죠. 5월 3일날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저항들 돌파를 했으면 가는 건데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17,250원 이탈하기 전에는 홀딩하자. 17,250원 이탈 전 홀딩. 여전히 목표가 2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올해 실적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냐면 윤재선 셀바스 AI 음성 인식 사업 대표가 뭐 AI 시대를 공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음성 인식 쪽으로는 현재 뭐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9일 날 언급드렸던 게 하이스틸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하이스틸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조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딱 그 자리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보수적으로 4,750원 부근까지 뭐 맥스로 보게 되면 5,000원대까지 보면 됩니다. 이게 글을 쓰다 보면은 마가 뜬다라고 하거든요. 마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중요한데 여기서 손절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5원 손절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KT가 5월 9일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이때 돌파 시에 매수라고 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목표가는 13,000원이 되겠네요. 실적은 없습니다.
손절가는 115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한 종목 빠르게 좀 얘기를 해 드렸고요.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몇 개가 좀 있습니다. 뭐 오늘은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LNK 바이오 먼저 볼게요. 제가 LNK 바이오 얘기를 어떻게 해드렸었냐면 5월 2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게 9,200원 이탈하면은 매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이고요. 뭐 소폭이지만 차익 실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본전 부근이긴 하지만 그냥 본전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본전. 본전으로 정리. 이제 얘기 안 할 겁니다. 얘기 안 할 거예요. LNK 바이오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넷마블 제가 얘기를 하면서 넷마블이랑 어제 그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넷마블은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넷마블은 조금 애매하다. 그런데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 조금 더 해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매수 타이밍을 이때 드려고 이때 급등이 나와갖고 타이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은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았어요. 기술주 위주로 빠졌다라는 거 처음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괜찮다라고 하는 게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조금 더 버텨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2%? 2%? 이게 62,000원대까지 버티실 수 있으신 분들은 버티시고, 내일 66,000원 돌파를 하지 못하면 정리를 할게요. 이것도 넷마블, 이거는 참고로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던 종목. 안 나왔다기보다는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타이밍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5월 14일 66,000원을 오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66,000원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정리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좀 버텨보고 싶다. 그래도 버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제시를 6만 1,000원. 이게 아니면은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전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월 24일 날 언급해 드렸던 종목 중에 보로노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유한타증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살짝 하향 조정이 됐는데 8만 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술 반환에 따른 악재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 저항 돌파 심매수였거든요. 근데 저항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기다려지는 거고, 그러면 28,500원 부근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때가 역사적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이 아니라 최근에 그 저점과 지지와 저항이 공통적으로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지는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안 나와서,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는데, 타이밍이 안 나왔던 종목인데,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28350 손절가고요. 사고 싶다,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28350에서 28500 사이 매수.
손절가는 3% 잡고 가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오늘 또 조금 많이 밀린 종목들을 QRT 볼까요? QRT? QRT는 저점 부근입니다. 22,500원 이탈하면 요거는 그냥 손절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얘기 드렸냐면 5월 3일날 말씀드렸습니다. 5월 3일날 요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날 눌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22,500원 이탈 시 매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 넥슨 게임즈가 밀렸는데 넥슨 게임즈도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하락을 했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죠. 이때 거래량 동반되고 거래량 없이 쉬고 거래량 동반되고 거래량 없이 쉬고 하면서 우상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넥슨 게임즈는 여전히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따로 정리 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흥하해운은 요거 이탈하기 전에는 그냥 홀딩입니다. 그냥 홀딩이에요. 제가 5월 8일 날 얘기를 해드렸고 그냥 홀딩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아마 방송을 처음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가구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갖고 안 했는데 오늘 한샘이랑 현대리바트 좀 잘 올라갔네요. 그런 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최대한 많은 종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종목들 대부분 얘기해 드렸고 요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어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한국 화장품은 8,000원 돌파하지 못할 경우 종목 교체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8,000원을 돌파를 못한 거죠. 이게 돌파 못한 겁니다.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지지가 안 나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8,000원 돌파 시도를 했다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터치만 했거든요. 터치만. 그래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8,000원에 마무리가 된 거죠. 이 종목도 추후에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얘기할 만한 내용은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얘기를 안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어제 관심주 중에서 뭐 있었냐면 CTK라고 있었어요. CTK. 이게 화장품 플랫폼 업체인데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이 박스권대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저항은 돌파를 했고요. 1차적으로는 일단은 뭐 7,100원, 200원 얘기를 해드렸고 2차는 8,300원 정도 얘기했어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15,0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6,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5,850원 타이트하게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리뷰 종목 다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뚝뚝뚝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종목을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ICH, 그 다음에 나노, CMS, SNW, JSND, DKT. DKT는 예전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었는데 다시 한번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타이밍이 나왔다. 그리고 한국카본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DKT는요 5월 9일 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5월 9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KT 5월 9일 날 요거 돌파하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밍에 나온 거예요. 오늘. 그전에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다가 지금 매수 타이밍에 나온 거고요. 목표가는 12,500원에서 13,000원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DKT 매수가 조금 조정 받으면 보세요.
매수 손절가 9,800원, 목표가 12,500원. DKT는요, 스마트폰용 플래그십 모델에 채용되는 FPGA 연성 회로 조립입니다. 이런 모듈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가 최대 주주고요. BH가 54.12% 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ICH인데 업종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가 그거고요. 연간 실적이 급격하게 터났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고요. 지금 지배순 이익 보면은 82억이거든요. 이전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분기는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기술적으로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 저항에 붙은 겁니다. 지금 저항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은 이 저항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최대로 봐서 만 원? 근데 이거는 만 원까지 보면은 안 돼요. 만 원까지 보지 말고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ICH 정확하게는 이 가격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8380 돌파 시 매수, 죄송합니다. 6이네요. 6. 자, 손절가는 여기 잡으시면 됩니다. 6,000원 전후라고 할게요. 6,000원 전후. 66에 36. 6%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1차 8,150원. 저는 여기에서 웬만큼 절반 이상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절반. 저도 종목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세부적으로 적겠습니다. 2차 만원. 만원 가기 전에도 당연히 무너질 가능성 높습니다. 9,100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못 먹을 거예요. 다 못 먹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 CMS 조정을 받았죠. 오늘 급등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왜 이거를 밑꼬리 단 거를 봐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5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5분봉. 오늘 거래 동반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여기 동반됐죠. 나머지는 거래 없는 조정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봐도 무난하지 않냐, 무난하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냐, 사실은 지금 가격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항이었거든요. 이 저항이 13,100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노 CMS는 현재가 13,100 이렇게 매수할게요. 목표가 과거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는 한 24,000원인데 24,000원인데 1차 목표가를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16,250원. 16,250원. 추후 목표가 재언급. 다시 언급 드린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SNW 실적 없습니다. 실적 없고요.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저항이에요. 이게 저항입니다. 이 저항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항입니다. 그 저항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저항 돌파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이것도 역시 윗골이죠. 거래가 어디 터졌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거래가 하락할 때 좀 터졌고, 근데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때 거래가 터지고 거래 없는 조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칼같이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4,900원 전후라고 할게요. 전후 매수 1차 1차 하지 말고 그냥 목표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 5,500원 손절가 4%. 왜냐면 제가 그 살짝 가격을 높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고 얘기했죠. 이건 꼭 지키세요. 꼭 지키세요.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참 재미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이 나오기는 하는데 참 재미없는 종목. 저점에서 턴하고 있고요. 1차는 여기에요. 2차는 여기입니다. 이거는 더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굉장히 좀 느려갖고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이게 조선주 올라가게 되면서 같이 수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1,750원 전후 매수하면 되고요. 이게 정확하게 그때그때 단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500원 13,500원 이게 1차 2차죠.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뛰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 잘 뛰거든요. 손절가 11,3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싹 해놓죠. 정리를 싹 해놓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선 혹시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싹 정리해놔요. 그래서 왜 올라갔는지, 뭐 어떤 상태인 건지, 어떤 종목을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적어놔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 저거 저렇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아서 하락하는 종목, 그 리뷰한 종목들이 더 많았고요. 피리뷰한 종목들은 좀 적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좀 지켜보셔야지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왜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 CPI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뭐 수요일 날 우리나라는 쉬지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자료를 만들고 있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제가 한 100종목, 200종목 안에서 관심 종목 찾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차트와 실적만 보고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물론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전에 나왔던 뉴스들은 체크를 해드릴 수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좀 발행을 했다. 그게 이제 나올 시기가 됐다. 요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통은 그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의 경우는 그 안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좀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3일 머니앤 프리웨이 모웨이 리뷰 앤 피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